탁월한 전략을 실행하는 법.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논문을 주제별로 모아 만든 책 가운데 하나인 하이퍼포먼스 조직,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실행 중심의 조직 설계라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저자는 미국의 마라콘 어소시에이츠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파트너인 마이클 맨킨스와 같은 회사 뉴욕 사무소 파트너인 리처드 스틸입니다. HR 부문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략에서 HR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관련이 있다 보니 소개를 드립니다. 시스코, 다우케미칼, 3M, 로슈 등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기업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이 실린 책은 하이퍼포먼스 조직,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실행 중심의 조직 설계라는 책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사서 보시고요. 1. 새로운 계획 수립과 실행 방식을 개선하라. 많은 기업들이 전략 개발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평균적으로 전략에서 약속한 재무 성과의 63%만을 달성한다. 더 심각한 건 경영진이 이런 전략과 실행 간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거의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성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잘못되게 된다. 전략 개선이 필요한데 실행 개선을 추구하거나 실행에 집중해야 할 때 방향을 수정하는 시기다. 일부 고성과 기업들은 계획 수립과 실행 방식을 개선하여 전략과 성과 간의 간극을 좁히는 데 성공했다. 바클레이스, 시스코, 다우케미컬, 3M, 로슈 등은 시장의 근본적 경제 상황에 기반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활용하여 실행을 추진한다. 원칙을 지키는 계획 수립 및 실행 프로세스 덕분에 성과가 계획에 미달할 가능성이 적어졌고 성과가 계획에 미달한다면 이 프로세스를 활용해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여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2. 전략과 성과 사이의 간극. 2004년에 마라콘 어소시에이츠는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매출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5천억 원 이상인 전 세계 197개 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전략 계획에 명시된 재무 예측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만약 예측에 미달했다면 가장 일반적인 원인 및 전략과 성과의 간극을 메우는 효과적인 조치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결과 이하의 사실을 발견했다. 1. 장기 계획상의 목표 대비 실제 성과를 추적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 각 사업부별로 전년도 전략에 명시된 예측치와 실제 성과를 정기적으로 비교하는 기업은 15%도 되지 않았다. 그 결과 경영진은 예측이 실제 성과를 정확하게 예견한 것인지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미래의 투자 의사 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와 예측 사이에 간극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전략 개선 방안을 찾기보다는 실패한 전략에 끊임없이 자금을 투입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은 것이다. 이 단연간의 성과는 계획에 미달한다. 표 2에 1. 기업의 단연간의 예측 계획과 결과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그림과 같은 대각선 블라인드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 해 동안의 예측 성과를 일렬로 배열하면 블라인드를 대각선으로 기울여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매년 새로운 블라인드의 시작점은 전년도보다 약간 높아지지만 전년도에 수립된 예측치를 달성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해마다 실제 결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현상으로 생기는 문제는 첫째, 경영진이 장기 계획상의 재무 예측을 불신함으로 자신있게 전략에 따른 자본 승인 결정을 못 내린다. 둘째, 포트폴리오 관리가 궤도를 이탈한다. 재무 예측을 못 믿으니 자회사를 매각하는 게 좋은지 보유하는 게 좋은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안 되는 자회사를 기대를 가지고 품고 있기도 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자회사에는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기도 한다. 셋째, 재무 예측이 잘못되면 기업 투자자들이 기업을 믿지 않게 된다. 어떤 발표를 해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3. 전달 과정에서 소실되는 가치가 많다. 표 2에 이 기업의 평균 성과 소실분과 그 세부적인 원인을 중요도에 따라 그려보면 그림과 같다. 즉,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할 때 저런 실행의 걸림돌 때문에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은 전략을 승인하지만 승인된 전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치나 자원 배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조직의 하부 계층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경영진이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경영진이 기대하는 결과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4. 경영진은 성과의 병목 현상을 보지 못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용되는 계획 수립, 자원 배분, 성과 감독 프로세스가 잘못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진은 전략과 성과 사이에 차이가 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즉, 원인이 계획 수립의 오류인지 실행의 오류인지 둘 다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성과가 미달되는 원인과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적절한 시정 조치를 내리지 못한다. 5. 전략과 성과 사이의 간극은 저성과 문화를 조장한다. 이렇게 전략과 성과가 따로 놀게 되면서 생겨나는 기업 문화의 미묘한 변화, 구체적으로 어차피 목표는 목표고 성과는 별개야 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퍼지면 계획과 실행의 오류가 악화되고 확대된다. 이런 변화는 미묘하지만 신속하게 발생하며 일단 조직의 뿌리를 내리고 나면 제거하기 어렵다. 경영진은 계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실패를 미리 예상하고 문제 거리를 감추는데 시간을 투자한다. 결국 기업의 비판력과 지적 정직성이 감소하고 그 결과 기업의 역량까지도 사라진다. 3. 탁월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7가지 원칙. 1. 단순화 및 구체화.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그 이유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실무 계층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고성과 기업은 원대한 목표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신에 명확한 언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설명함으로써 처음부터 전략 수립과 실행 프로세스를 제대로 수행한다. 바클레이스 같은 기업은 자사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전 직원이 동일한 방향을 추구하도록 유도한다. 경쟁 업체들이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성과를 잃는 반면 이런 기업은 보다 효과적인 자원 배분 및 행동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책임 영역이 손쉽게 구체화된다는 장점을 누린다. 이 예측이 아닌 기본 전제를 논의. 많은 기업에서 사업부의 전략 계획은 단순히 협상을 통한 타협안에 불과하다. 사업부 경영진은 단기 수익 예측치를 낮추려고 하고 본사 경영진은 장기 목표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은 대개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되고 만다. 이런 협상의 결과물인 전략 계획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각 사업부의 단기 목표는 축소되고 장기 목표는 부풀려진다. 비록 세부 항목은 각자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지만 전체 계획과 예측이 지나치게 무리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 실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높은 성과를 올리는 기업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전략을 바라본다. 그들은 실제로 실행의 원동력이 되는 예측 전망을 수립하고자 한다. 기본 전제를 수립하는 프로세스와 재무 예측 전망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를 분리하면 본사와 개별 사업부는 현실 경제 상황의 바탕을 둔 논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사업부는 그럴듯한 세부 항목을 병품 삼아 숨을 수 없고 본사 임원들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강요할 수 없다.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 엄격한 분석 틀의 활용 및 사용 언어의 공통화. 본사와 개별 사업부가 시장 추세와 기본 전제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분석 틀이 필요하다. 이 분석 틀은 기업의 장기적 재무 성과에 대해 개별 시장의 총수익원,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파악하는데 그 지분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업체 대비 수익성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로는
본사와 사업부가 수익원의 규모와 성장률에 동의하는 것이다. 즉, 전체 시장의 크기를 합의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개별 사업부가 비즈니스 모델과 포지셔닝을 참작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우리 수익원의 현실적인 성장률을 평가한다. 셋째로는 그렇게 해서 본사와 사업부가 시간 경과에 따른 개별 사업부의 총수익원에서 차지하게 될 예상 지분에 동의하면 본사는 사업부의 정사진 역할을 할 재무 예측 전망을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분석 틀의 사용보다 이런 틀을 활용하여 본사와 사업부 간 대화를 위한 공통 언어, 즉 전략팀, 마케팅팀, 재무팀이 모두 이해하고 활용하는 공통 언어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품 판매 성과와 재무 성과 사이에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으면 경영진은 사업부의 전략 계획에 명시된 재무 예측의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신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경영진은 성과 미달이 실행 오류 때문인지 비현실적인 계획 탓인지 확신할 수 없다. 4. 자원 배분에 대한 조기 논의. 기업이 주요 자원의 수량과 배분 시기를 조기에 논의하면 보다 현실적인 예측 전망과 실행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계획 수립을 논의할 때 사업부의 신규 자원 소요 시기를 정하면 본사에서는 각 사업부의 전략 실행을 위해 전사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자원 수요량을 조기에 평가하다 보면 시장 추세 및 변화의 원인에 대한 논의에 도움이 되고 그에 따라 전략 계획의 질과 실행 가능성을 크게 개선시킨다.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전문 엔지니어가 필수적이라고 할 때 결국 조기에 엔지니어를 확보하거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여 다른 경쟁 기업보다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우선순위의 명확한 파악. 전략 실행 시에는 여러 가지 전술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데 이런 전술이 모두 똑같은 무게로 중요한 건 아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하고 그나마 덜 중요한 게 있게 마련이다.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려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몇 가지 핵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도기업은 이런 우선 조치를 명시하여 모든 임원이 노력을 경주할 방향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유도한다. 적어도 언제, 어떤 것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지가 명확하게 정해지고 전달되기 때문에 궤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텍스트론이라는 회사의 경우 개선 우선 과제와 실행 항목은 경영위원회부터 10개 사업부의 최하위 직원에 이르는 모든 구성원에게 전달된다. 텍스트론의 최고 경영자 루이스 캠벨의 말이다. 만약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면 전 직원이 그 1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6. 지속적인 성과 감독. 성공적인 기업의 경험이 풍부한 임원은 사업부가 요청한 자원의 양이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원량과 일치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역량이 쌓인 것이다. 고성과 기업은 실시간 성과 감독을 통해 이 시행착오 프로세스를 가속화한다. 그처럼 실시간으로 파악된 정보를 활용하여 계획의 허점과 실행의 미달 여부를 파악하고 시정하며 계획의 허점과 실행의 미달을 명확히 구분하게 된다. 이렇게 성과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해 계획이 유명무실해지는 변덕스러운 산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상업항공인 보잉사는 성과의 주요 동인인 여객수 패턴, 좌석 이용률, 신규 항공기 주문 등을 적극적으로 감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계획이 궤도에서 이탈할 때 효과적인 대책을 개발해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7. 능력에 따른 보상 및 실행력 증진.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 개발에 대한 원칙은 전략과 성과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원칙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결국 계획을 실행할 사람이 어떤 프로세스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능력이든 성과든 기준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실행력이 증진될 수 있다. 보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약속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업 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기업이 일관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으면 생산성이 높은 직원들을 잃을 수밖에 없다. 4. 끈을 맺으며 전략과 성과 사이의 간극을 메우면 큰 보상이 따른다. 물론 성과 개선을 하고 그에 따라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겠지만 진정한 혜택은 성과 개선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전략과 계획 간 밀접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여기에 성과까지 결합한 기업은 문화적 승수 효과를 누리게 된다. 경영진은 전략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자신감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원대한 목표를 세워 조직을 변화시킨다. 이처럼 전략과 성과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를 개선시킬 뿐 아니라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여 조직의 역량, 전략, 경쟁력에 거대하고 항구적인 영향을 끼친다. 결국 구성과 문화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